부끄럽지만 초등학교 때는 거의 책을 안 읽었던 것 같아요. 희망이 있네요, 여러분. 네, 네. 저는 그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그런 강박도 없었고 그래서 별로 번아웃이 되지 않아서 제가 보니까 네. 교수님께서 네. 친구들한테 100권의 네. 이게 창의성을 얘기하면서 사실 직접적으로 이렇게 아이들 부딪히면서 하지만 책을 통해서도 되게 많이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네. 했는데 100권의 이제 제가 리스트를 한번 봤어요. 네. 되게 어려운 도서를 보고 그리고 에세이를 쓰거나 아니면 뭐 2시간 영상을 이렇게 올리거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시작하신 어떤 계기나 이게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 요즘 이제 저희 융합인재학부 학생들이 이제 지난 한 학기 동안 이제 책을 한 15권 정도 읽었거든요. 이제 3년 동안 100권을 읽어야 되니까 지금 이제 한 학기가 지났는데 네, 한 15권 정도 책을 읽었는데 학생들 소감이 어떠냐 그랬더니 카이스트에 와서 처음으로 매 시간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했더니 사실은 책은 본질적으로 우리한테 끊임없이 뭔가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 사람이 자기 생각을 그 안에 기술해 놓고 또 우리한테 끊임없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걸 마구 흔들어 놓는데 이제 그런 걸 읽다 보니까 계속 이 사람 말이 맞나? 나는 이걸 받아들여야 되나?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이런 걸 끊임없이 생각해내는 거죠. 그래서 한 학기 내내 진짜 계속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나는 대학을 다닌다는 게 이런 거라는 걸 처음 느꼈다는 거예요. 저희 융합인재학부 학생들한테 제가 뭐 해주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전공을 깊이 들어가는 그런 노력도 해야 돼요. 저희는 막 뭐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뭐 신약 개발을 한다 이러면 뭐 그거에 필요한 지식들을 많이 배우죠. 그런데 그렇게 어떤 특정한 분야로 깊이 이해가 드러나가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지금까지 인류의 지성과 문명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게 되었는지 그 지형도를 머릿속으로 그리는 게 진짜로 중요해요. 그래야 나는 지금 어디 있고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데 나는 거기서 뭘 할까 이거에 답을 하는 게 대학 시절에 모든 학생들이 반드시 답해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신의 인생을 걸고 정갈하게 써놓은 그런 명저들을 통해서 한 100권 정도 읽으면 그래도 그 지형도가 그려지니까 그 위에서 나는 뭘 하면서 살까 그리고 인류가 이렇게 발전해 왔구나 그래서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됐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는 과정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 15권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게 일주일에 막 500페이지 막 이런 책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만만치가 않아요. 계속 들고 다녀야 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들이 되게 학생들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으로 저는 졸업할 때 되면은 정말 학생들이 뭐 저보다도 훨씬 더 성장해서 졸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되게 의미 있는 활동이고 그거를 약간 그 선도 역할을 해주시니까 되게 카이스트에서 이런 걸 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부럽기도 하고 다른 학교에서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사실 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사실 인터뷰를 제가 오기 전에 이제 영상들을 찾아보면서 교수님 역시 그 되게 책을 이렇게 구비한 걸 보고 제가 진짜 깜짝 놀랐는데 거의 도서관 수준의 책과 함께 교수님이 정말 깊이 있는 독서를 늘 그냥 일상으로 하시는구나.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깊이 있게 많은 책들을 보시기 시작했을까 궁금했거든요. 사실 저는 그 부끄럽지만 초등학교 때는 거의 책을 안 읽었던 것 같아요. 희망이 있네요, 여러분. 저는 진짜 맨날 야구를 진짜 좋아해서 야구를 많이 하고 정말 도대체 넌 언제 들어오려고 그러니 빨리 들어와라라고 엄마가 골목길에 나올 때까지 정말 끝까지 노는 그런 이제 학생이었고요. 중학교 때 들어와서 이제 추리 소설에 좀 빠지면서 책의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제 삶을 들여다보면은 점점 책을 많이 읽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와,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이 읽었구나 라는 얘기를 진짜 뭐 한 40년째 하고 있는 거죠. 예, 저는 학생 때보다 뭐 교수가 돼서 더 많이 읽게 됐고, 예, 그럴 수 있게 된 게 그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그런 강박도 없었고, 그래서 별로 번아웃이 되지 않아서 오히려 더 갈구하는 마음이 더 커진 것 같고요. 예, 뭐 의무로 읽는다기보다는 진짜 좋아서 읽게 되고, 책을 많이 읽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책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책을 안 살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책을 안 읽는 거거든요. 책을 읽을수록 다음에 읽어야 될 책이 나오고 그 책을 사고 싶고, 예, 그래서 항상 책은 책을 불러요. 예, 그렇기 때문에 책이 점점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걸 끊으려면 책을 안 읽어야 되는데 그러기가 어려운 거죠. 그만큼 책을 읽다 보면 읽어야 할 책, 읽고 싶은 책들의 리스트가 늘어나고 또 사다 보면 또 그 중에 몇 번을 읽는 거고 그런 삶을 그동안 살아온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제가 그 뇌과학을 연구하지만 사실은 뇌는 인간을 구성하는 하나의 기관일 뿐 사실은 인간을 이해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런 인간이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다 보니 인간이 모여있는 사회, 이런 인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인간은 어떻게 이 우주와 생명과 이런 의식을 우리 나름의 방식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게 됐는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뭐 형이학인 물리학에서 형이상학인 철학까지 관심을 자연스럽게 가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도 그런 생각 좀 하지 않아요? 우리 애가 어떤 애로 컸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너무 세상에 대한 지적 욕구가 강해서 막 책도 왕성하게 읽고 뭐 누구하고도 막 토론하는 거 즐기고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저는 아이들이 책을 통해서 그 다음 책을 부르고 그런 아이들이 엄마 아빠하고 책 얘기를 하는 걸 즐기고 엄마 아빠가 나는 책 안 읽지만 넌 읽어가 아니라 우리 같이 책 읽자 하는 그런 문화들이 점점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죠. 저 말씀 들으니까 지금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 왜냐하면 지금 초등학생 친구들이 책을 만약에 안 읽어서 엄마가 계속 부대끼고 책 좀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교수님 같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초등학교 다니고 또 그 후에도 얼마든지 읽고 하면 좋겠다. 저보다 더 훌륭한 아이들이 될 텐데 근데 그 부모님이 잘 기다려주시면서 아이가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책에 손에 가기 그거를 유도하는 그 어려운 일을 부모님이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교수님이 그래서 따님이 세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학생 이렇게 되지 않았나요? 중학생, 고등학생 됐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 계속 사실 아빠잖아요. 아빠가 집에서 책을 계속 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도 너무 자연스럽게 옆에서 책을 또 읽어주셨나요 혹시? 읽어주시기도? 일단 거기에 대해서 얘기 드리자면 일단 저희 아이들은 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안 왔어요? 아니면 지금 안 나요? 아니, 지금도 좋아하지 않는데 일단 저희 아이들은 책을 좋아하지 않고 수학을 별로 안 좋아했고 과학 싫어하고 과학자 되고 싶어하지 않았고 그런 초등학생 시절을 보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런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초콜릿 공장장이야. 집에 초콜릿이 막 쌓여 있어. 문만 열면 어디든 초콜릿이야. 그 아이가 초콜릿을 먹을 거냐. 그러네요. 그쵸. 감동이 그래서 없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 책은 되게 자연스러운 그냥 환경이지 결핍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막 책을 탐구하고 별로 그러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저를 그렇게 키웠듯이 이제 놀아라. 강요하지 않고 나가서 놀아라. 그래서 뭐 저희 거의 사교육도 안 했고 저희 아이들은 뭐 핸드폰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 없었고, 그리고 그냥 진짜 심심하도록 놔두고 뛰어놀게 하고 친구들이랑 그냥 놀게 하고 그렇게 보냈는데. 이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아무도 강요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마냥 놀 것 같지만 또 애들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언젠가 또. 그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제 책을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놀랍게도 저희 집에서 그래서 책을 발견하는 일이 벌어져요. 우리 집에 이런 책이 있더라. 그 수많은 책이 있어도 그거 다 의미 없고요. 자기가 발견한 책.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책을 발견하면서 한 중학교 와서부터 책이 이제 좋아지고 그 와중에 또 과학책이 많으니까 수학과학 책들을 자기가 부모가 읽으라고 하면 절대 안 읽고요. 자기가 찾아내서 이거 나 읽고 싶었는데 하면서 이제 책에 대한 관심도 생기고 수학과학에 대한 관심도 이제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곧 기다리는 건 고통스럽고 뭐 옆집에는 무슨 사교육을 받는데더라 뭐 이런 것 때문에 항상 스트레스, 불안을 파는 장사들 때문에 굉장히 힘드실 텐데 그래도 중요한 건 아이의 성장과 행복이니까. 근데 그러려면은 그 자발적으로 뭔가를 하는 경험이 너무 중요한 경험이어서 그런 거를 그 기다리는 인내심이 좀 현대 훌륭한 어머니 아버지들에게는 게 필요로 하죠. 진짜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도 저도 좀 반성도 하고 아이한테 사실 책을 조금 잘 읽었으면 좋겠으니까 책이 좋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고 저도 책을 아주 깊이 있게 아이가 읽는 그런 아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을 발견하면 좀 그때부터 깊이 있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인내를 많이 해줘야 될 것 같네요. 힘든 일이지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 사실 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고 창의성에 대해서도 오늘 얘기 들으면서 좀 이제 정리가 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책을 통해서도 어떻게 해오셨는지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그 새 시리즈가 사실 나온다고 제가 얼핏 들었어요. 그래서 그 시리즈 어떻게 스포를 좀 요 인간탐구 보고서는 스포 아니고 계속해 주신다고 해서 이제 기다리실 것 같고 그 새로운 시리즈도 또 기획을 하고 계신가요? 그 인간탐구 보고서가 이제 아이들이 이해하면 좋을 만한 뇌를 바탕으로 한 인간의 뭐 심리학이라든가 행동, 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주는 내용인데요. 근데 사실 지향하는 게 학습 만화 같은 게 아니라 좀 과학 동화처럼 그림이 많아서 그 좀 문해력이 부족한 아이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그래도 책의 구성으로 되어 있어서 글밥이 많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문해력이 늘어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책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뇌과학에 대한 이제 이해가 깊어지도록 했는데 사실 가르치다 보고 저도 공부하다 보면은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뇌를 갖게 됐지? 뭐 이런 게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의 어린이 버전이라고 할까요? 그런 호모 사피엔스의 뇌과학을 저희가 정재승의 인류 탐험 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이제 스핀오프가 돼서 런칭을 할 예정이에요. 근데 이거는 물론 생물 인류학을 가르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라후드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중요한 외계인인데 이 라후드의 조상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역사를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들이 뭐 네안데르탈인이나 호모 에렉투스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같은 우리의 같은 호모 계열의 호미닌들의 조상들을 만나면서 과거의 인류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머릿속으로 좀 상상해 보게 만드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두세 살짜리 아이들은 고릴라나 오랑우탕, 침팬지의 뇌하고 사고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놀라울 정도로.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런 거대한 문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사실은 또 그 안에 비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밀들을 아이들한테 좀 가르쳐주면서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우리가 다른 동물들하고
달라진 이런 네. 독특한 종이 되었는지 예, 그런 실마리들을 그 아이들한테 좀 일러주는 게 이 새로 탄생하는 네. 스핀오프돼서 탄생하는 인류 탐험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이제 그 2탄에 해당되는 네, 보고서네요. 네, 그죠? 네. 재밌겠네요. 그렇게 해도 네. 아마 시리즈로 네, 네. 뭐 10권, 20권 또 계속 네. 나올 예정입니다. 네. 저도 아이 이제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사실 그 역사에 대해서 네. 되게 관심이 많아지고 말씀하신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저 때는 관심이 없었는데 맞아요. 아이를 알려주다 보니까 자꾸 저도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뭐 빅히스토리나 이런 이슈들도 맞아요. 나와서 막 이제 책을 보게 됐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보면 요 시리즈랑 같이 이제 읽어가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여러분들 관심 갖고 네. 언제 출간하나요? 네. 7월 28일 날 이제 첫 번째 권이 오시네요. 나오는데 네,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예전에는 우리가 뭐 네. 호모사피엔스는 살아남았는데 왜 네안데르탈인, 호모 에렉투스, 하빌리스 왜 다 그쵸. 멸종했나 네. 이런 건 사실 중요한 질문인 줄도 몰랐어요. 네, 네, 네. 근데 이제는 그게 왜 중요한 질문이고 네. 또 인간만이 지금 멸종하지 않고 살아남은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네, 네. 고민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기후 변화도 막 되게 심각하고 그쵸. 기후 네, 재난이 네.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수 있을까 같은 되게 근본적인 고민이 들거든요. 네. 근데 돌이켜 보면은 우리가 몇만 년 전에 이 뇌를 아직도 사용하면서 네. 되게 어리석은 방식으로 우리 뇌를 사용하고 있다는 반성이 좀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생물 인류학을 통해서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뇌의 원시성 그리고 동시에 미래성 네네. 뭐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함께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과학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고 역사에 대해서도 또 이해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또 철학에 대한 것도 맞습니다. 사실 되게 광범위하게 아우를 수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고 네. 꼭 이제 나오자마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재밌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네, 재밌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심 가져주시고 네. 그 저희가 교수님이 그 사실 대전에서 오셨는데 네. 이제 촬영하기 전에 이제 부탁을 드려서 이렇게 교수님 사인 네. 사실 사인회를 따로 하시기도 해서 이렇게 찾아가서 받는 분들도 많이 맞아요. 봤는데 저희가 오늘 10권 사인본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인간탐구 보고서 1권입니다. 네, 1권. 여러분들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방학에 특별히 이렇게 이어서 보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쭉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더 많은 질문을 하고 싶은데 네. 교수님 바쁘시고 네. 그리고 오늘 이야기로 상당히 그래도 아이에게 뇌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창의성에 대해서도 좀 이해가 됐고 되게 추상적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좋은 정보들을 많이 얻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뿐만 아니라 네. 이제 저희 전체 그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도 이거 아마 볼 거예요. 이 네. 친구들이 꼭 뵙고 싶어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부모님께 또 어린 친구들에게 한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네. 그 작년에 태어난 아이가 28만 명인가 그래요. 네, 네. 많이 줄었네요. 네. 그리고 작년에 치른 입시에 그 지원한 학생들이 네. 한 60만 명 정도 네. 돼요. 네. 제가 72년생인데 네네. 저희 때는 한 100만 명 네네, 네, 그렇죠. 넘게 지원했었는데 이제 62만 명 네. 정도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네네. 20년 후에는 태어난 아이들이 20, 이제 28만 명, 네. 28만 명밖에 안 되니까 그쵸. 아마 다시 또 절반으로 줄어들겠죠. 네. 네, 그런 상황에 이제 인공지능이 막 우리가 그동안 학교에서 배워온 방식의 공부를 다 대신하고, 그쵸. 예, 그래서 이제는 부모님들이 진짜 뭐 여러 아이들을 낳는 것도 아니고 막 맞아요. 한 명, 예, 2명 낳는데 우리 아이가 무조건 성공해야 돼. 네. 네, 막 좋은 학교를 가고 그걸로 좋은 곳에 취직도 하고 결혼도 잘해야 돼. 이거에 사로잡혀서 지금 아이들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단계인데 네. 그거를 이렇게 되게 불안한 마음으로 네네. 지켜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네.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세상은 그런 불안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 저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부모님은 흔한 부모님이 아니라고 생각 들어요. 네, 네. 이런 것 찾아서 듣고 네. 우리 아이한테 어떻게 하면 좋은 교육을 맞아요, 진짜 네. 필요한 교육을 시킬까 네, 네. 하시는 분들은 흔한 분이 아닌데 그런 분들이야말로 네. 그런 것에
이렇게 휘둘리지 마시고 네. 그냥 아이의 성장을 함께 즐겁게 관찰하고 네. 또 더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는 네. 그런 조력자로서 네네. 부모님이 되셨으면 좋겠고 아이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은 네, 아이들의 행복에 좋지 않으니까요. 네,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저는 미래는 과학이나 수학 같은 그런 것들을 몰라도 돼. 너는 문과야. 우리는 문과로 잘하자. 그럼 뭐 수학 몰라도 돼.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쵸, 누구나 다 수학, 과학 잘 알아야 되고 또 문학이나 역사, 철학 다 두루 잘 아는 그런 균형 잡힌 뇌를 갖는 어른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성장시키고 나도 그렇게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런 특별한 부모님이 지금 이 방송을 보시리라고 생각 들고 또 그런 아이들이 또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고 천천히 느린 호흡으로 책으로 생각하고 많은 대화로 부모와 아이들과의 대화로 성장하는 그런 행복한 교육을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인간탐구 보고서 재미있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탐구 보고서는 지구를 탐사하기 위해서 온 아우레라는 행성의 외계인들이 지구인이라는 인간이라는 동물을 관찰하고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지구를 정복하기 위해서 매번 보고서를 쓴다는 내용의 흥미진진한 이야기입니다. 이 탐구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을 좀 객관적으로 떨어져 보면서 나도 저랬는데 나도 외모에 집착하기도 하고 감정이 롤러코스터처럼 바뀌기도 하고 기억이 부실하기도 했는데 그런 나 자신을 좀 떨어져서 바라보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해주는 책이에요. 이 책이 물론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을 이해하는 이 학문에 어린이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나와 우리 사회 또 우리 주변 사람들, 이웃을 이해하는 데도 아주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이 라후드 일당들 지금 지구에서 굉장히 미숙하고 허당의 삶을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인간탐구 보고서를 통해서 친구들과 인간에 대해서 얘기 많이 나누는 그런 시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